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의 기술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칭찬은 특별히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겁니다. 예. 뭐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 칭찬은 사실상 그 상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네. 자, 우리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다 커서 내일 모레면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 지금 어린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 이제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칭찬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네. 근데 그 반면에 칭찬을 많이 받지 않고 칭찬을 별로 듣지 않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크고 싶은지 자라고 싶은지, 아이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뻔하죠. 네, 뻔합니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죠.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자, 칭찬은 효과적이고 의사소통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네.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좋은 거면은 고래가 다 춤을 추겠습니까? 네. 칭찬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람의 내가 장점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장점을. 그냥 우리 아이가 됐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냥 저놈의 어떤 그 나쁜 점, 좋지 못한 점, 막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과연 장점이 무엇일까?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칭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과로만 가지고 칭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결과가 좋았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너는 아주 잘했어. 자,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은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많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과가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자, 네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너를 참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래, 잘했다.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너의 그 과정은 상당히 훌륭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은 그 노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네.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 상대는 우리 아이들이 됐든 아니면 상대가 됐든 뭔가 좀 지지받는 느낌,
결과에 관계없이 아, 내가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구나. 다음에는 좀 더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떤 걸 노력해야 되겠구나.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칭찬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 자, 결과와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냥 너 그냥 무조건 잘했어. 구체적인 얘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 너 무조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이거는 오히려 또 그 상대방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을. 그 과정이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이거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요것만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지적이 아닌 어떤 그 제시를 해주는 거죠. 도움이 돼주는 겁니다. 그냥 결과도 안 좋고 아니면은 뭐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 잘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게 돼요. 자존감을 낮추게 되면은 결국은 효과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칭찬할 만한 일에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요거는 좀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이 아닌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요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칭찬할 때 특히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뭐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자매지간에, 아니면 이웃집 철수와 누구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다. 부정적인 비교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금물입니다. 그 아이를 반항의 길로 또는 좋지 않은 길로 그거는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칭찬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누구 철수보다 네가 아주 잘했네. 형보다 네가 아주 잘했네. 언니보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칭찬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철수는 2등을 했는데 너는 3등을 했냐? 이런 비교. 이거는 아주 큰일입니다. 이거는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칭찬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더군다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에 대해서 더더욱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와서 말의 기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데요. 우리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 말의 그릇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의 그릇. 태어날 때 말의 그릇이는 이거 항아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나요? 자, 누구든지 말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똑같은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의 그릇이 상당히 커집니다. 말의 그릇이 상당히 커졌죠. 살아오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의 그릇이 작아집니다.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그릇이 똑같이 태어날 때는 이 크기로 태어나지만 살아오면서 뭐 1년, 2년, 10년, 20년, 50년 살면서 계속 내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 있죠. 말의 그릇이. 그것도 말의 그릇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말의 그릇이 이렇게 커졌다. 이 커지는 이유는 있잖아요. 글을 많이 봐야 돼요. 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뭐 신문을 본다든지 잡지를 본다든지 하여튼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요. 경험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 말들을 담아놓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말들을 담아놓습니다. 쭉 담아 그릇이 많이 커졌어요. 네. 지금 이 그릇이 작아지신 분은 책도 많이 안 본 거고, 경험도 별로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좋은 말들을 내 그릇에 담아놓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말그릇이 작아진 겁니다. 여기 있는 말그릇이. 네. 자, 이런 분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내 말그릇이 엄청 큽니다. 말그릇에서 꺼내놓을 말이 엄청 많아요. 좋은 표현이.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빠졌는데, 말그릇이 커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기입니다. 듣기. 남의 말을 많이 들어준 겁니다. 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줘가지고 제 그릇에다 채우다 보니까 그릇이 막 커진 거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네. 말 많은 거는 그냥 말만 많은 겁니다. 자, 듣기를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경우의 얘기를 듣고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도 듣게 되고 좋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좋지 않은 얘기는 또 스스로 이 정도 그릇이라면 또 걸러냅니다. 예. 왜? 더 좋은 그런 말들을 채워놓기 위해서 좋지 않은 말은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말그릇이 커진다. 네, 요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항아리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좋은 표현을 하나하나. 네. 그러면은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말의 기술인데, 자, 반대적으로 태어날 때는 요만한 말 항아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내다 보니까 글도 잘 읽지 않고 또 경험도 별로 없고, 아까 그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들은 창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듣지 못해가지고 폐쇄적인 거죠. 또 사람과 많이 대화를 안 해본 겁니다. 폐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그러다 보니까 요만해졌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그릇이 요조만한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요. 그 말을. 너무 조만하니까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처럼. 이 공간이 크면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좋은 얘기만 꺼내서 탁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를 담아둘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담아둘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내뱉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 거, 또 누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문 같은 거 들었을 때 담아둘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뱉는 겁니다. 내뱉다 보면은 어떻게 돼? 사실과 다르게 헛소문이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장해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은 대로 바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한다. 남의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왜 그러냐면 좀 담아둬야 되는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좀 담아뒀다가 내가 이거를 좀 좋은 곳에 좀 꺼내 써야 되는데 담아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들은 대로 딱 내뱉습니다. 그냥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뒷담화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분들 뒷담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해 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남의 얘기 막 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저 사람이 했는데 나는 아로 이제 내뱉는 겁니다. 뭐 저장했다가 이렇게 좀 뭐 걸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뒷담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그릇을 제가 이제 2부의 주제가 칭찬인데, 자, 이거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다 요만하게 본인의 말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그릇이 상당히 커져 있죠. 이거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듣고 부모님의 어떤 좋은 말만 듣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릇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그릇이 상당히 커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성공의 길에 가깝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고 뭐만 하면 혼나요. 넌만 네가 그러니까 그따위지. 니네 형은 말이야 뭐 하면은 제대로 너는 왜 있다고 해. 공부도 못하고. 맨날 혼나고 자란 친구들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쪼그라들었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 항아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뭘 하나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 경험, 말 들은 게 없다 보니까 내뱉을 게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가 뭐 얘기하면 들은 대로 그냥 막 내뱉습니다. 저장해 둘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가 나오는 거고 오해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현상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칭찬. 칭찬도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다. 네.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사회에서 만난 이제 다 성장해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칭찬할 일이 많잖아요. 네? 뭐 사회에서든 뭐 어디 성당이든 뭐 사회단체든 칭찬할 일이 찾아보면 많아요.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면은 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점만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좋은 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안 찾아서 그린 거예요. 나쁜 점만 보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거는 100으로 따졌을 때 100 다 좋은 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네.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좋은 점이 이렇게 더 많은데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안 좋은 점을 굳이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건 말의 기술을 떠나서 아예 그 사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다 성장한 어른들도 칭찬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은 점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만 계속 발굴하고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는 나쁜 점만 찾겠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저를 또 좋은 점만 또 찾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다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칭찬의 또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다. 아시죠?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입니다. 뭐 여러 사람 뭐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뭐 저를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뭐 성당 이름은 도마고, 사회에서 제가 아우르면 또 사마입니다. 예, 제 호적상 이름은 서장만이고, 아이, 뭐 도마가, 사마가 다 좋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막 합니다. 막 저 있는 데서. 예.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아이, 쑥스럽죠. 아이, 그러세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또 만났는데 또 막 칭찬을 합니다. 예. 뭐 좀 칭찬을 하려면 저 없을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있는 데서 이렇게 쑥스럽게. 근데 좋은 얘기도요.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좋은 얘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비꼬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비꼬는 거. 네. 물론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의 기술이 없어서 잘못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꼬는 걸로 들려요. 그 사람 마음은 아니지만 칭찬을 해주는 거지만 그것도 칭찬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 건에 대해서 잘했다. 이 친구는 도마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너무 잘해. 간단하게 다 끝내줘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비꼬는 건가? 칭찬을 핑계 삼아서 나를 지금 욕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됩니다. 적절히 해야 됩니다. 오바를 해서는 안 돼요. 칭찬도 어린아이들이나 뭐 누구나 관계없이 적절한 칭찬, 오바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또 어른이라면은 진짜 또 나도 받은 만큼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장점만 서로 찾다 보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장점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뭐 말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실수. 다 이해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실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닐 거야.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말이지 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오해할 일도 없고. 그렇죠? 예.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오늘은 뭐 또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칭찬. 칭찬을 해야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지만 그 칭찬은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칭찬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시해서 그 과정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엄청난 격차의 차이로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과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메모지 딱 갖다 놓고 좋은 점을 적어 나가 보십시오. 누구는 이런 점이 좋구나, 이런 점이 좋구나, 이런 점이 좋구나. 좋은 점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나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몇 개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오해로서 싸웠던, 오해로서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또 다음에 또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